최근 미세먼지나 라돈 농도와 같이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새로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 공기 오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번 개정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동진 환경사무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요 네네. 개정 사항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네.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건강을 위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그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했었는데요. 그것이 그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돼서 보다 폭넓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 새집중후군 등 실내 오염 원인 물질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를 도입했고요.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라돈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그 신규 오염 물질 등을 좀 추가를 하고 변경을 했으며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 완화를 해서 국민들의 그 건강과 편의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오염물질을 이제 발견을 하는 만큼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네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된 데는 사실 이제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인식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내 네네. 공기 오염물질 어떤 것들이 있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그 미세먼지 등 총 17종의 그 오염 물질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실내 오염 물질에는 그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성명 등 총 한 10가지 종을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미세먼지나 성면과 라돈 같은 경우는 폐암하고 성면폐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그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일으키는 호흡계 그 질환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외에 그 벤젠이나 톨루엔 그리고 포르말데히드과 같은 그 휘발성 유기화 물질들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또는 그 발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유해 화학물질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그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으로 나눠서요. 그 일반적으로 그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유지 기준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세집중과 같은 그 휘발성 유기화 물질들은 이제 권고 기준으로 마련해서 그 이상 그 농도가 초과될 경우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법안을 보니까 라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좀 강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라돈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네, 라돈은 주로 암석이나 토양 등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우라늄이 자연 붕괴되면서 방사능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는 기체 물질입니다. 그 세계 보건기구 산하 그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그 라돈을 담배하고 성면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요. WHO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3에서 한 14%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지하 역사 등과 같은 그 다중이용 시설들에 148 베크롤 그 세제곱미터라는 그 권고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법령 개정되면서 주택의 한 그 세제곱미터당 그 200 베크롤의 그 권고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 대상을 주택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예, 라돈 관리가 이제 강화된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라돈이 권고치 이상의 수치가 검출됐는지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또 권고치 이상으로 수치가 검출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네, 라돈은 그 무생부치 기체로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측정기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그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 라돈이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하나 그 1층 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시공 서비스 홈페이지나 라돈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내에서의 라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온 라돈은 그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실내에 축적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그 실내의 라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면은 실내의 라돈 농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하루에 3번 이상 그 최소 30분씩 환기를 실시를 하면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하라든가 1층에서 특히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토양이나 암석에서 그 우라늄 물질이 방사능 붕괴되면서 가스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 그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지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 라돈 농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개정 이후에는 미세먼지 관리법 좀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그 최근 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세먼지는 그 기존 법에서도 계속 관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재까지 관리되던 미세먼지는 그 입자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분의 1 정도인 그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미세먼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미세먼지로 알고 있는 그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새롭게 그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그 2.5 마이크로의 그 미세먼지는 PM10보다 그 인체 위해성이 상당히 높아서 WHO나 국내적으로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실내법에서도 최근 추세에 맞춰서 PM2.5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그 민간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곰팡이 같이 그 폐렴과 호흡기 계통 및 그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되어 있는 그 곰팡이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민간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세제곱미터당 510 CFU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시행 시기를 한 2018년 1월부터 좀 늦춰서 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좀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제 주택 같은 곳에서 실내 공기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뭐 환경부에서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뭐 김포공항 같은 그 전국의 47개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 시설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에 그 실내 공기질 우수 시설로 인정해서 현판을 배포해서 현재 한 90개 정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 공기질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그 종합정보망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오염 원인 물질들을 좀 더 그 규명하고 제어해서 실내 공기질을 좀 더 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동진 환경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